자, 이번에 구름과 강수인데, 그거부터,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걸 뭐라 그래? 증발, 증발이라고 하고, 수증기가 물로 변하면 연결, 응결이라고 해요. 오케이? 근데 우리 그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증발이랑 끓음이랑은 또 다른 거야. 액체의 표면에서, 액체 상태 모든 온도에서 일어나는 게 증발이야. 근데 끓음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전체에서, 액체 전체에서 끓는 점 이상이 되었을 때만 변하는 게 끓음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지어놓고 네, 이 안에 대야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놨어요. 네, 그럼 물이 증발하겠죠? 네, 그럼 물의 양이 줄어들겠지, 대야에? 네. 줄어들다가 계속 줄어들어? 이속도를 지나쳐. 이게 어느 정도 갑자기 멈췄어. 네, 줄어들다가 멈췄어. 네, 그 말의 즉슨 더 이상 이 안에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지. 가득 찼지. 네. 그때 공기 1kg을 가지고 와요. 이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불러줄 수 있어요. 가득 찼는 상태를. 포화 상태 공기 1kg 속에 수증기량을 우리 뭐라 불러주냐면은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불러요. 포화 수증기량. 오케이? 다시 포화 상태 공기 1kg에 들어가 있는 수증기의 량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면 가득 안 찼을 때는 무슨 상태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 불포화. 그렇지, 불포화 상태는 덜 찬 거야. 그러면 수증기가 네, 더 들어올 수 있는 상태인 거고, 네. 포화는 수증기를 가득 찬 최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묻는다면 1kg 속에 들어가 있는 수증기의 량이 포화 수증기량이야. 근데 이 포화 수증기량이 항상 일정한 게 아니에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온도에 따라 달라져요. 온도에 따라.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점점 많아져요. 공기에 더 많은 수증기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공기 1kg에. 그 온도가 높으면 압력이 있어가지고 사이 공간 줄어들어가고. 아니죠. 공기가 온도가 높으면 입자 사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빈 공간이 많이 생겨서 수증기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봐봐. 5도씨에서는 얼마까지 넣을 수 있어? 5.4. 5.4g을 공기 1kg에 5.4g의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어. 15도씨에서는 10.6. 25도씨에서는 20. 그러면 A랑 B는 그 온도에서 넣어줄 만큼 넣었지. 네, A랑 B는 그 온도에서 가득 채워줬지. 포화 수증기량만큼의 수증기를 집어넣어줬지. 네. 그래서 포화 상태예요. 음, 즉 이 라인에 들어가 있으면 포화 상태예요. 그럼 C는 어때? 25도씨지. 네. 얼마까지 가질 수 있었어? 20까지는 가능했었죠. 근데 얼마밖에 없어? 10.6. 10.6밖에 없지. 무슨 상태? 불포화. 그럼 이 불포화 상태의 C를 포화 상태로 만들어주고 싶어. 네, 온도도 높고요. 온도를 높인다고? 그럼 이쪽으로 갈 건데? 온도 높이면 안 되구나. 두, 가- 입자 사이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한 개. 더 집어넣어주면 돼, 수증기를. 어, 수증기를 더 집어넣어주면 돼. 그러면 그래프에서 위로 올라간다. C에서 B로 만든다, 이 말이야. 음, 그 다음, 온도를 낮춰주면 돼. 없네. 온도를 낮춰주면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주머니 크기가 줄어드니까 네, 주머니가 꽉 차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두 가지 방법. 수증기를 더 집어넣어 주든가 아니면 온도를 냉각시켜 주든가. 어, 불포화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 기온을 낮춘다. 네. 수증기를 공급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슬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아까 그래프를 같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 자, C를 그래서 온도를 낮췄어. 네. 15도씨로 낮추면은 포화 상태가 되잖아. 네. 그 이거보다 더 낮추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넘치지 않아? 넘치지. 네. 넘치면 어떻게 돼?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다시 바뀌는 거야. 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다시 물방울로 바뀌어. 네. 예를 들어서 15도씨가 아니라 5도씨까지 냉각시켰다 그러면 그러면 5.4g만 수증기로 존재를 하고 5.2g은 어떻게 될까? 물로 다시 네. 응결돼요.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게 응결이라고 해요. 그러면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가 언제야? 언제부터? 몇 도씨부터 시작될까? 15도씨 그렇지. 15도씨 때부터 시작이 돼요. 15도씨.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이랑 같아지는 순간의 온도. 그지? 그때부터 시작이 되지. 네. 그걸 우리는 이슬점이라고 해요. 오.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은 응결 시작 온도예요. 오케이? 네. 자, 이슬점이 변하는 원인은 실제 수증기량이 달라지면은 포화 수증기량도 달라지니까 변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실제 수증기량만이 이슬점을 변화시킬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만약 5.4g이었다면은 이슬점은 5도씨가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5.4g이었다면 5도씨가 돼야 된다고 이슬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0g, 10.6g이니까 15도씨가 이슬점이 되는 거야. 네.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게 20g이라면 몇 도씨가 이슬점이 되는 거야? 25도. 25도씨가 이슬점이 되는 거야.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은 불포화가 냉각돼서 포화가 될 때 온도고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이고, 그지? 네. 그리고 그래프에서는 그 곡선이랑 만났을 때 온도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슬점 자체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이죠, 그지? 네. 가득 찼는 상태다, 그지? 그걸 넘치게 되면 그때부터 응결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A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10.6g이죠. 네. B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5.4g이고 C가 가지고 있는 것도 5.4. 그럼 A가 가질 수 있는 최대치도 즉 포화 수증기량도 10.6g이죠. 네. A는 포화 상태겠지. B는 얼마 가질 수 있었어? 7. 그렇지. 7.6 가지고 질 수 있는데 5.4 가지고 있잖아. 네. 그래서 불포화다 이 말이야. C 같은 경우에는 14.7. 14.7을 가질 수 있다. 자, 이번에 이슬점 구하라고 그랬어. 온도 낮췄을 때 딱 돼 있는 온도. 네. 그럼 A는 그 상태에 있지. 네. 그래서 A는 현재 온도가 이슬점이다. 20도. 오. 자, B랑 C는 온도를 낮췄을 때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가 10도씨죠. 네. 그래서 이슬점이 10도씨야, 둘 다. 봐봐. 온도가 다르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동일하니까 이슬점이 같아요. 똑같죠. 그 다음 3번. 자, 1kg 공기 A를 5도씨로 낮췄대요. 네. 이렇게 5도씨가 됐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7.6이죠. 네. 근데 5도씨 때 최대치 가질 수 있는 게 5.4예요. 그럼 얼마가 남쳐요? 2.2g이 속출되게 되는 거예요. 아, 속출한다. 응결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공기 1kg이 B가 있어요. 이번에 B를 5도씨까지 낮췄어요. 그러면 B가 얼마 가지고 있어? 10.6. 10.6 가지고 있는데 5도씨에서 가질 수 있는 거 5.4제. 얼마가 넘쳐요? 5.2g이 응결되게 되는 거예요. 왜 6.2죠? 5점인데? 그래요? 5점. 뭔가 6.5인데. 아니. 자, 그 다음에 습도 개념은 앞에서 보고 와서 다시 얘기를 좀 합시다. 네. 페이지 60페이지.
자, 상대 습도라는 개념은 내가 현재 얼마 가질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수증기를 요만큼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 이 온도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 분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는 이 정도다.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퍼센트겠지. 곱하기 100 했으니까.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는 이만큼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는 이만큼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포화 수증기량이 크면 어떻게 될까? 분모가 커지지. 네. 그래서 습도가 낮아져요. 같은 양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온도가 높아서 포화 수증기량이 크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질 수 있는 수증기가 좀 많아진다 그랬잖아. 네. 온도가 높아서 포화 수증기량이 크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습도가 낮아진다고. 그러면 더 쉬운 말로 온도는 둘 다 똑같아. 즉 포화 수증기의 양은 동일해. 근데 수증기가 많으면 실제 가지고 있는 수증기가 많으면 습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네. 그 다음 예시로 맨 위에 A의 습도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네. A는 25도씨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야? 25. 20이제. 네. 20분의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는 10.6. 10.6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야. 53. 53%가 되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러면 하루 중에서 네. 맑은 날에 라고 하면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똑같을 때 네. 실제 수증기량이 똑같을 때 이 말이야. 네. 언제 습도가 제일 높을까? 높은 건 포화수증기량이 작아야죠. 혹은 아야 이거부터 언제 그 상대 습도가 제일 낮을까? 제 낮은 포화수증기량이 엄청 높아야 해요. 그게 언제일까? 포화 수증기량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온이 높아야 해요. 맞아요. 기온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낮에 기온이 높기 때문에 낮에는 습도가 낮아요. 새벽이랑 밤 정도 되면 새벽이랑 밤 정도 되면은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습도가 외려 올라가요. 그리고 밤에 나가야 당기면 감기 걸린다. 그런 거요? 좀 추워가지고. 어, 자, 어쨌든 근데 하루 중에 기온이 제일 높을 때가 14시에서 15시, 2시 반 정도 때 기온이 제일 높아요. 그 해가 제일 높게 뜨는 거는 12시 반인데 네. 해가 떠도 좀 달궈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2시 반에 온도가 제일 높으니까 그때 습도가 제일 낮은 거야. 온도가 제일 높을 때.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쯤에 밥 먹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슬점은 왜 거의 변화 없이 이렇게 일정할까? 이슬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인은 아까 한 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거 수증기. 실제 수증기량.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은 음. 하루 종일 똑같으니까 기온이 달라지면서 습도를 변화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슬점은 거의 일정하게 된다는 거 그래프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이제 나머지 문제 좀 풀어볼 건데 자, 그러면 습도 구하기. 자, A의 상대 습도는 20도씨의 포화 수증기량 14.7분의 현재 수증기량 10.6 곱하기 100. 자, B의 상대 습도는 맞아요. 포화 수증기량이 직접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동일하니까. 그 다음 자, 그래프에서 A에서 이 중 수증기가 실제로 제일 많은 건 A죠. 네. Y축이 제일 높은 거. 네. 자, 실제 수증기량이 똑같은 거는 C, D, E지. 네. 전부 다 5.4g. 네. 자, 포화 수증기량이 제일 적은 거. C. C죠. 네. C에서 온도가 제일 낮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이 제일 적어요.
포화 수증기량이 똑같은 거는 A, B, E죠. 온도가 똑같으니까 최대치가 다 동일하다 이 말이야. 그 다음 이슬점이 가장 높은 공기는 A죠. 지금 이슬점이니까. B 같은 경우에는 15도씨. CD는 어때? 이슬점이 같아요. 5.4. 5도씨로. 이슬점은 온도다잉. 아, 그래서 이슬점이 높은 공기는 A고, 그 다음에 같은 온도는 CDE가 됩니다. 자, A에서 E 중 상대 습도가 가장 낮은 공기는, 상대 습도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곡선으로부터 멀면은 낮은 거예요. E가 되겠죠. 가장 높은 건 A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 CDE는 현재 수증기량이 똑같죠. 그래서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가 똑같으니까 이슬점 똑같고 디귿 현재 실제 수증기량도 똑같죠. 1도씨로 똑같은 온도로 냉각시켰을 때 응결량도 똑같겠죠. 같은 온도가 된다면. 그래서 니은, 디귿, 피읍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되돌아갔어. 마지막 C. 구름. 구름은 수증기가 응결해서 물방울이 혹은 얼음 알갱이가 공기 중에 떠 있으면 구름이에요. 근데 이건 생성되는 순서가 좀 중요해요. 자, 봐. 공기가 위로 올라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러면 단열 팽창이라는 말이 등장해. 이 말이 중요한데 단열 팽창은 외부의 열 에너지 출입 없이 팽창된다 이 말이야. 그럼 난로가 한 개인데 교실 크기가 점점 커져. 그럼 교실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될까? 평균 기온이 공간이 넓어지고 높아지는. 아니, 난로가 한 개야. 근데 교실이 점점 커져. 그럼 평균 온도가 떨어지겠지. 기온이 하강이야. 언제까지? 이슬점까지 떨어져. 그럼 뭐 하기 시작해? 응결하기 시작해. 그럼 공기 중에 물방울이 떠 있겠지. 그게 구름이에요. 이 순서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제일 처음에 쌤이 얘기할 때 구름 공기가 상승한다 그랬잖아. 그 어떠한 원인으로. 그 상승 이유가 뭐냐? 네 가지가 나오는데 특정 부분이 가열되면 땅이 가열되면 그 위에 있는 공기가 뜨거워져서 위로 올라가겠죠. 공기가 앞으로 가고 있다가 앞에 산 만나면 뚫고 지나갈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따공이랑 차공기가 만나면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가 만나면 찬 공기는 아래쪽으로 따뜻한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가서 대류에 의해서. 그 다음 저기압. 기압이 낮은 지역에 고기압에서 바람이 불어오거든. 기압이 높은 쪽에서 불어오거든. 그래서 부딪히면서 공기가 또 상승해요. 자, 구름의 모양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아래 위로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을 우리가 저근형 구름이라고 해요. 옆으로 좌우로 수평으로 발달한 구름을 충은형 구름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면 아래 위로 발달했는 구름은 밑쪽이 좁죠. 그래서 위에 물의 양은 많기 때문에 비는 팍 내리는데 그게 금방 지나가는 거야. 소나기가 되는 거야. 충은형 구름 같은 경우에 비가 내리면 넓은 지역에 한 이슬비 정도 내릴 수 있겠지. 자, 눈이나 비가 오는 이유에 대해서 위도에 따라 다르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열대지방이나 저위도 같은 경우에 병합설로 얘기를 해요. 이 물방울 옆에 물방울 있으면 뽁 하면서 합쳐지는 거 본 적 있나? 맞아요. 창문에서 이렇게 떨어지다. 맞지? 그게 공기 중에 있는 물방울도 똑같아요. 지들끼리 가까이 있으면 뽁뽁뽁 하면서 합쳐진단 말이야. 그럼 무거워지겠지. 무거워지면 떨어지겠지. 그게 비예요. 근데 저위도 지방은 덥잖아. 그게 0도씨가 되는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질 건데 0도씨가 되는 지점이 되게 높게 있어요. 지표면이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중위도 지방이나 고위도 지방은 0도씨가 되는 지점이 구름 한가운데 있어 버린단 말이야.
그럼 0도씨가 되는 지점에서 한 영하 40도씨가 되는 지점까지는 그러니까 얼음 알갱이랑 물이랑 좀 공존해요. 확실히 영하 40도씨 위로 올라오면 더 추워버리니까 완전 얼음 알갱이로 존재를 하고. 그럼 얼음 알갱이가 있는데 거기 수증기가 달라붙는 거야. 그럼 무거워지지. 네. 떨어져. 근데 안 녹고 그냥 떨어져. 그럼 눈이에요. 근데 녹아요? 그러면 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빙정설이라고 불러요.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에서 이야기입니다. 자, 간이 실험인데 구름 발생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간이 실험 장치인데 이렇게 생겼어. 간이 기압 장치에서 뽁뽁뽁뽁 하면서 압력을 줘요. 압력을 준 상태에서 뚜껑을 팍 열어버려. 한꺼번에 그러면은 공기가 세게 눌리고 있다가 통 안에서 한꺼번에 공기가 다 나와버리겠지. 네. 그럼 그때 부옇게 흐려져요. 오. 자, 이 원리는 이래요. 단열 팽창됐어. 뚜껑을 열면서 공기가 밖으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팽창됐지. 네. 압력이 낮아지니까 팽창되면서 단열 팽창되면서 기온이 떨어져서 있을 점에 도달해서 응결했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러면 구름이 생겨요? 이런 원리로 생긴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에 향 틀어놓잖아. 네. 실험이 훨씬 더 잘 돼. 왜냐면 항연기 입자 주변으로 수증기가 모일 수 있게 되거든. 수증기가 모여서 물방울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응결하는 핵이 된다 그래서 응결 핵 역할을 항연기가 해주기 때문에 더 빨리 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러니까 간이 가압 장치를 누르면은 부피가 감소하죠. 온도는 높아집니다. 음. 근데 뚜껑을 열면 부피가 증가하죠. 네. 온도가 하강합니다. 그죠? 온도가 감소하죠. 그래서 있을 점에 도달해서 뿌옇게 흐려지는 거죠. 향연기를 넣어도 똑같아요. 구름이 소멸하고 구름이 생성되죠. 네. 아, 그래서 향연기는 응결 핵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응결 핵. 구름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단열 뭐라고? 이해한다? 팽창, 단열 팽창. 그래서 있을 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뭐해서? 응결. 응결해서. 자, 진도는 오늘은 여기까지.